우리가 알고 있는 서울은요, 1980년도부터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하게 됩니다. 한강개발 사업 시행 계획도인데 이 계획도 한 장이 지금의 한강과 강남, 강북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개포지구 종합계획도죠. 개도 포기한 동네다 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아무것도 없었던 허허벌판인 개포에 1981년 7월 28일 기본계획 조감도가 나오게 되고 이 모습 비슷하게 개포지구가 개발이 되게 됩니다. 자, 남산에서 바라본 용산 일대의 모습인데 아파트가 보이기보다는 그냥 일반 주택들이 줄을 이루고 있고 저 멀리 한강의 모습도 보이지만 지금처럼 한강변을 끼고 아파트가 많이 있는 모습이 아니라 듬성듬성 아파트가 보이기는 합니다. 자, 지금 현재 마포동은 마천루가 많이 들어서고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마포와는 비교가 안 되는 79년도의 마포 일대의 모습이고요. 자, 목동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다고 하는 이 목동 신시가지 개발 전의 모습인데 말 그대로 논입니다. 허허벌판이죠. 이랬던 목동의 이 신시가지의 모형이 나왔던 이 모습 거의 그대로 가장 인구 밀도가 높고 아파트가 많은 지역으로 목동이 개발이 됐죠. 자, 서울하면 빈민촌 중에 하나가 봉천동으로 꼽히는데요. 재개발, 재건축이 지금은 진행돼서 이런 빈민촌의 산동네, 달동네의 모습은 보기 어렵지만 1982년도 봉천동의 모습입니다. 1980년도 이 서강대교 예정지인데요. 한강 바로 앞에 전원주택이 있다는 게 지금으로서는 좀 상상이 안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서울종합운동장 일대의 모습입니다. 삼성동에서 서울종합운동장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의 삼성동에서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는 말도 안 되죠. 참 많이 발전한 모습을 이 사진도 한 장으로 볼 수가 있네요. 79년도 촬영한 잠실 일대의 도로 확장 모습입니다. 아파트가 듬성듬성 보이고요. 이 조감도 이상으로 지금은 잠실이 개발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낮은 아파트였는데요. 지금 가보면 제2롯데타워도 있고 롯데월드도 있고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수준 이상으로 79년도에 계획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개발되어 있는 게 지금의 잠실의 모습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가락시장입니다. 83년 개발을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가락시장의 모습을 갖추게 된 거죠. 올림픽대로의 예전의 모습인데 83년도의 모습이에요. 장미아파트가 보이네요. 자, 이곳은 지금은 왕복 4차선, 6차선, 8차선 이상이 되는 그런 올림픽대로로 공사한 것을 가보시면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논현동 모습, 지금 이런 주택들 찾아보기 어렵죠? 자, 금호사거리 일대입니다. 아직도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요. 금호사거리 일대는 지금 이 모습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요. 저기 산 윗자락만 조금 남아있을 뿐 대부분 다 아파트가 들어선 모습 가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산동과 약수동 일대입니다. 지금은 신라호텔이 있는 자리인데 이때는요, 높은 건물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그냥 산동네, 달동네였다는 것을 이 사진 한 장으로 볼 수 있죠. 제가 오늘은 새만금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 서울의 개발된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때도 분명히 저런 개발 계획을 보면서 부동산 투자하셨던 분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물론 그때도 투기다, 투자다 라는 말을 들으면서 투자하셨을 텐데요. 이 부안보안관이 생각하는 투자는 내가 하면 투자고 남이 하면 투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때 개발 계획도요, 본인의 의지가 있었다면 지금처럼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확인해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시청이나 군청에 가보면 충분히 개발 계획을 볼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내 삶이 바쁘고 이 본업이 바쁘기 때문에 이 다른 곳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겠죠. 자, 1980년대 저런 개발 계획들이 분명 이 뉴스나 신문에 보도가 됐을 겁니다.
근데 그때도요, 아이 뭐 되겠어, 에이 안 돼, 설마 되겠어, 야 저기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기는 또 이 문제 때문에 안 돼, 에이 그리고 저렇게 개발해놓으면 저기 가서 누가 살아, 뭐 할 게 있다고, 뭐 탈라고 저렇게 도로는 크게 만들어 놓고, 에이 저렇게 해놔도 살 사람 없어 라고 했던 그 신도시, 지금까지 100여 개가 이상 생긴 그 신도시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 살고 있습니다. 1980년대부터 2020년 40년 동안 부동산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정부가 주도하고 계획이 있고 도로도 만들고 신도시에 대해서 개발 계획도 확정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계획들을 수도 없이 보셨을 텐데, 여러분 얼마나 그 기회를 잡으셨습니까? 부안보안관이 생각하는 이 부동산 투자는 무모하고 과감하게, 아 여기가 이런 입지면 신도시가 들어올 수 있지, 정부가 이 정도 주도했으면 충분히 신도시가 될 수 있지라는 생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고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부동산의 기회, 투자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옵니다. 기회를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고 비아냥거리다 놓치실지, 아니면 그 기회를 긍정하고 인정하면서 직접 실행하고 투자할지는 오로지 본인의 선택입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개발하겠다고 이 제5차 국도 종합 계획도 내놨습니다. 자, 여기에 한 번 더 나아가서 2025년도까지 제5차 국도 종합 실천 계획도 내놨습니다. 여러분, 또 여기서 또 나아가서 이 새만금 2021년도 마스터 플랜 변경 계획안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긍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부정하시겠습니까? 자,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와 영종도와 이 청라를 다 개발하는 이 계획도 2030년도면 다 끝납니다. 그 이후에 이 새만금은요 2050년도까지 개발 계획이 있고 2030년도까지 80%를 완성한다고 합니다. 단순히 주거로 신도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송도, 영종도, 청라보다도 더 최신의 기술력으로 더 스마트하게 개발되는 곳이 이곳 새만금이라는 겁니다. 이 새만금이 얼마나 크고 어떻게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 과거 40년 동안 서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전국에 있는 100여 개가 넘는 신도시, 그리고 다시 또 도전하는 최대의 국책 사업, 이 새만금이 얼마나 큰 사업이고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 그 이유를 이 부안 현장에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투자의 기회 여러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안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안보안관이었습니다.